연준에서 50bp 금리 인하한 이후로 AI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 이후로 15% 가까이 상승했고요. 삼성전자 주가도 3% 상승, SK하이닉스 8%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선물 보면 0.95% 거의 1%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속슬도 내일 약 8% 정도에서 장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모든 측면에서 다 잘 나왔어요. 마진율, 매출, EPS, 그리고 전망까지 전부 다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마이크론이 2024년 2분기부터 흑자 전환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박세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이 예상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상회했고요. 내년 가이던스까지 전부 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잘 나왔고 마이크론 주가도 다시 저점에서 우상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애프터장에서 마이크론 주가가 109.59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갭 상승한 거죠. 109.55까지. 그래서 다음 갭은 125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AI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반도체 쪽이 꽤 초록초록합니다. 다우존스가 0.7%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이 보합했고 S&P는 0.19%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지금 신고가에서 좀 빠지고 있고 S&P도 신고가에서 살짝 빠지고 있고 반도체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나스닥도 이제 신고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S&P와 다우존스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현재 공포 탐욕 지수가 67이고 극한의 탐욕 근처까지 왔습니다. 오늘 메타 주가가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차트 보면 정말 우상향하고 있는데 오늘 AI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메타 커넥트라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AI의 기능들을 선보였습니다. AI를 이용한 여러 나라들 언어로 더빙해주는 걸 선보였고요. 제가 이렇게 한국어로 얘기하지만 입모양이랑 그런 걸 다 맞춰서 영어나 인도어나 여러 나라 언어로 자동으로 더빙해주는 기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메타 퀘스트 3S라는 걸 선보였는데 299불 꽤 저렴한 가격으로 냈고요. 혼합 현실 기반으로 한 안경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또한 AI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마크 저커버그가 이 정도의 빠른 속도로 발전할 줄 몰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게 AI 기반으로 기능이 나왔는데 AI 덕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잘 나오고 메타도 AI 기능을 선보이고 이제 기업들이 다 AI 쪽으로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 캐펙스의 이슈도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본 지출이 늘어도 AI가 돈이 된다라는 인식이 점점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오픈 AI가 샘 알트맨에게 7% 지분을 주는 거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제 오픈 AI가 비영리 기업에서 영리 기업으로 바뀌는 단계인데 오픈 AI가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오늘 러셀 2000 지수가 1.5% 하락했습니다. 중소형주들이 타격을 받았다는 건데 최근에 10년물 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3.6까지 하락했다가 이제 3.8 거의 다 와가는데 한 3.9까지 오면 채권 사기 괜찮은 환경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에 PCE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헤드라인 PCE 물가지수를 보면 컨센서스가 2.3%입니다. 지난달의 2.5%보다 더 낮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하락 추세죠. 월러 연준 이사도 이번 PCE는 굉장히 낮게 나올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지표들이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지표인데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여전히 추세는 상방 추세지만 올라가다가 약간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전월 대비도 예상치보다 덜 떨어졌습니다. 예상치는 마이너스 5.12%였는데 마이너스 4.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이 덜 팔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택이 덜 팔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급이 없다거나 수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주택 가격이 비싸서 혹은 공급이 없어서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나오고 채권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채권이 101불을 찍고 계속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101불에서 3.5%가량 떨어졌습니다. 장기 채권 금리, 시장 금리도 3.78%까지 올라왔고요.
그래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택 건설 ETF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좀 떨어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레드핀도 오늘 6.4% 하락했고 오픈도어도 7%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중소형주들이 타격받고 원자재 그리고 주택 쪽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술주 쪽으로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차트를 보면 기술주 쪽으로 지금 싹 몰리고 있죠. 일주일로 보면 이 초록색이 다 기술주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연준에서 50bp 금리 인하를 하고 다음 달에도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60%인데 연준에서 계속 경제가 안 좋아지면 막아주겠다라는 스탠스를 냈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안전자산, 이 채권 같은 채권이랑 경기 방어주들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연준이 경제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길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번 달 통화량이 발표됐는데 8월 달에 또 올랐습니다. 추세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 통화량이 시장에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에 코로나 때 의회에서 풀고 재무부, 연준 이 전부 다 완화 쪽으로 가면서 통화량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연준에서 수도꼭지를 잠그면서 다시 내려왔죠. 그런데 2024년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만약에 현금 그런 안전자산을 들고 있으면 이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위험자산, 증시, 특히 기술주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기술주 쪽에서도 AR 쪽이 요즘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AR 쪽으로 선호도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일주일로 보면 엔비디아가 9% 거의 10%나 올랐습니다. 내일은 아마 더 올라가 있을 거예요. 지금 125불 거의 다 왔으니까. 브로드컴, AMD도 10%, 마이크론 10%, 인텔 10%.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은 0.3%, 1.3%, 3% 별로 안 올랐죠. 펩시 마이너스 3% 이렇게 경기 방어주들은 하락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기술주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 연준이 밀어주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잘 생길 수 있고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이 반도체 쪽으로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지난 영상에서 120 돌파하면 125불까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25불 거의 다 왔고요. 여기서 이제 변곡점이 생길 겁니다. 이제 125불에서 130불까지 갭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PCE 물가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130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125불이 저항선이 돼서 다시 이 하방 추세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변동성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오늘 또 올랐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245불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갭을 싹 다 메꾸고 260 내일 되면 아마 도착할 겁니다. 그래서 260에서 또 변곡점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7월 달 올해 고점을 돌파하냐 아니면 고점을 맞고 떨어지냐 마찬가지로 금요일 장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요일 장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합니다. 녹화 영상이고요. 미국 재무부 시장 컨퍼런스에서 연설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미셸 보맨, 마이클 바, 리사 쿡 등등 연준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일 재무부 장관 제넷 옐런도 나오고요. 유럽중앙은행 총재 라가르드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통화정책 논의 그리고 경제 전망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장에 PCE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냐 아니면 계속 떨어지는 추세냐 볼 수 있기 때문에 채권 그리고 시장 변동성 목요일 금요일 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요약하자면 연준에서 시장을 서포트해주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서도 AR 쪽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게 제일 잘 나가고 위험한 자산 중에서 제일 안전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S&P랑 다우존스가 사상 최고가에서 좀 떨어지고 있고 이제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계속 올라가서 사상 최고가를 찍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어떤지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내일 제롬 파월 나오고 다른 연준 위원들 그리고 재무부 장관 제넷 옐런 나올 때 같이 실시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